안녕하세요. HK 트레이닝센터 박누리 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자동 배열에 이어 수동 배열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배열에는 이동과 복사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배열을 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동이라는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은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화살표가 뻗어져 있는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자, 이 이동을 이용해서 배열된 여러 단품을 다른 위치로 이동 또는 회전할 때 사용을 하고요. 또는 자재 테두리 간격 밖으로 조금씩 뭔가 이동을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사용자가 원하는 거리만큼 이동을 하고자 할 때도 요 이동이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거나 또는 회전을 해야 된다거나, 그 다음으로 이동 값이라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거리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재의 여유선 밖으로 살짝 뭔가 빼놓고 싶다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도 요 이동 값에서 거리를 또는 Alt 키와 방향 키를 조합해서 원하는 거리만큼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이라는 아이콘은 홈 탭에서 변형이라는 곳에 작은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M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이동할 파트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파트 주변에는 이렇게 핑크색의 뭔가 범위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고 싶다. 단순히 클릭하시면서 이동을 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뭔가 회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 나와 있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90도, 45도, 30도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오른쪽 우클릭 안에 들어가 있는 이동이라는 기능은 단순히 위치 이동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시고자 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고 회전 기능들, 이런 기능들까지도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다시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재 여유 간격 살짝 밖으로 원하는 거리만큼 이동을 하시고자 할 때 이 이동이라는 버튼을 선택을 해 주시고 이동할 파트 클릭, 그 다음으로는 이동 값에서 원하시는 거리를 1이라고 저는 세팅을 해 봤고요. 그 다음 Alt 키하고 방향 키를 조합을 해 주시게 되면은 Alt 키하고 방향 키를 조합했을 때 내가 세팅했던 거리만큼 1mm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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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배열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살짝 밖으로 빼놓고 또 다른 파트들을 이런 식으로 또 타이트하게 배열해서 또 사용하시는 업체들이 있다면 이 이동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입니다. 자, 다음은 복사에 관련된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는 멀티 복사라는 기능 아이콘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 복사 안에는 세 가지 형태의 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윈도우 복사, 다중이 복사, 그리드 복사가 있는데, 자, 윈도우 복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라는 범위를 생성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복사가 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중이라고 하는 기능은 클릭 시 복사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선택했던 파트를 클릭 할 때마다 복사가 되는 일반적인 멀티 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드 복사라는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품의 개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 패턴을 한 판에 전체적으로 뿌려주듯이 복사를 하고자 할 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사각 배열 이런 것들로 이름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행과 열로 복사가 이루어지는 형태다 라고 해서 그리드 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각각 어떤 식으로 복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복사부터 보여드리면은 윈도우 복사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윈도우 창 안에 단품을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복사할 단품을 선택을 하고 윈도우로 범위를 지정하면 윈도우 창 안에서 내가 선택했던 파트들이 복사가 쭉 되는 형태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시작점과 끝점은 자재 안에서 클릭을 해주셔야지 시작과 끝점이 자재 밖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단품도 같이 자재를 벗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중이 복사입니다. 다중이 복사는 클릭하실 때마다 선택했던 단품이 복사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한 줄로 배열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 한 줄을 클릭할 때마다 복사가 되는 형태죠. 자, 다중이 복사로 또 쓰면 좋은 점은 이 내가 선택했던 패턴을 다른 자재, 같은 재질 두께지만 다른 판재에다가도 복사를 시킬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른 판재에 복사를 하시고자 할 때는 다중이라고 적혀져 있는 복사 방법을 사용해서 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리드 복사는 복사 방향을 지정을 해서 행과 열로 복사가 되는 기능입니다. 자, 먼저 복사할 단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으로 복사 방향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 자,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직 복사, 수평 방향으로 놓아져 있는 것은 수평 복사, 대각으로 해놓은 것은 자재 두 대각 안에 최대 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만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 가지고 있는 단품의 수량만큼 최대한으로 복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복사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수량 몇 개만 나는 복사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수평 복사, 수직 복사의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직사각 형태로의 복사는 그 파트의 면적을 직사각 형태로 계산을 해서 복사를 하다 보니 배열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수평 옵셋과 수직 옵셋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절대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파트의 크기 플러스 내가 띄우고자 하는 거리까지 포함된 그 거리를 세팅을 했을 때 그 거리만큼 파트가 복사가 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적혀져 있는 이 두 가지, 자재의 단품 기법 복사하기와 자재 위에 단품 머시닝 복사하기라는 기능을 체크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파트를 복사를 할 때 절단도 함께 복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다중이든 윈도우든 그리드든 복사하기 전에는 이 두 가지 항목을 체크를 했을 시 빨간색의 절단도 같이 복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 복사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멀티 복사라는 기능 안에는 복사의 형태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복사 체크해 놓으시고, 자, 이때는 시각화에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직사각 형태로의 복사는 체크를 풀어줍니다. 자, OK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자, 시작과 끝을 클릭. 자, 윈도우 창을 쫙 늘려보시면은 이 파트가 어떤 식으로 복사가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재 밖으로 벗어날 수가 있으니 자재 안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다중이 복사라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 복사는 지금 선택했던 파트를 클릭하시면서 복사가 되는 형태예요. 클릭하는 도중에 회전도 가능하고요. 회전이 되면서 또 이렇게 클릭하시면서 복사를 하실 수 있는 형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다중이를 가지고 다른 판재에다가 이 배열 패턴도 동일하게 붙여놓고 싶으시다면 다중이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 다른 판은 이미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판을 클릭하신 다음 단순히 또 클릭하시면서 복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리드 복사라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복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파트의 경우에 50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파트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때는 그리드 복사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 보실 수 있는데, 복사 방향을 대각으로 해 놓으시고 가지고 있는 수량을 최대한으로 복사하고 싶으실 때는 복사 방향 지정하시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OK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복사의 자리가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사의 수량이 많으실 때는 그리드 복사, 뭐 어렵지 않죠? 선택하고 방향만 지정하고 OK만 누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는 뭐 수평, 수직을 원한다. 그럼 수직 선택하고 복사. 그 다음으로는 수평 선택하고 수평 선택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평과 수직에 대해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드 복사를 하시더라도 원하는 수량, 나는 두 개만 복사를 하고 싶다 한다면 수평 복사에 2, 수직 복사에 2를 넣고 오케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때는 증분하듯이 복사를 하시고 싶으실 때는 방향을 잘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멀티 복사에서 복사할 파트 선택하고 그 다음 대각 방향으로 해 놓으신 다음 두 개 총합 내가 선택했던 패턴이 4개가 복사가 돼야 되겠죠.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방향에 따라서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평 복사에 2개 정도, 수직은 하나만 하겠다 하신다면은 이렇게 1을 넣어주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아니시라면 최대한 복사를 하시고 싶으실 때는 00을 넣어주시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또 역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평 옵셋과 수직 옵셋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거리가 10mm라고 해서 이렇게 10mm라는 숫자를 넣어주시게 되면 미리 보기를 했을 때 같은 10mm 움직이고 파트 하나, 10mm 움직이고 파트 하나 이런 식으로 겹치듯이 배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트의 크기 플러스 내가 움직이고자 띄울 간격까지 이렇게 넣었을 때 그 거리만큼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절대값, 거리값이 필요하신 거고요. 모르시겠다 하신다면 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렇게 내가 세팅했던 단품 사이 간격만큼 떨어져서 복사가 되죠. 자, 그래서 멀티 복사에 있는 윈도우 복사, 그 다음 다중이 복사, 그 다음으로 그리드 복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겠죠. 큰 파트 안에 작은 파트가 배열되어 있는 경우 절단을 먼저 입혀 놓는 경우가 있는데 자, 한번 절단을 먼저 입혀 보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파트부터 다 절단을 하고 그 다음 외곽에 있는 파트를 절단하게끔 순서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복사를 하실 때 이 절단 순서도 유지가 되면서 파트를 복사하고자 할 때는 다중이든 그리드든 윈도우든 하단에 나와 있는 2개 윈도우 자재 단품 기법 복사와 그다음 머신닝 복사기까지 체크를 해 주신다면 자, 절단도 함께 복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단도 함께 복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절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복사 그 다음 이동에 관련된 기능들은 굉장히 쓰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단일 배열, 지그 작업을 많이 하시는 업체들 경우에 단일 배열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